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제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능력이나 기본 품성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저도 나름 이름 알려진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고, 거기다 저희 친정 부모님, 역시 노후 준비 확실하시다 보니 돈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실한 자기 직업이 있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의 인성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사실 제게는 3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어요. 5년 전에 결혼했다가 현재는 이혼한 상태인데 언니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형부였거든요. 직업도 괜찮고 사람 자체로만 보면 성격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되지도 않은 이유로 저희 언니를 시집살이 시키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언니를 지켜주기는커녕 두 손 놓고 방관만 했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언니가 이혼을 결정한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남편과 한참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관계가 되면서부터 저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남편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보면 앞으로 저와 결혼한 후에도 대략적인 견적이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온 결과 남편은 아주 합리적인 남자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라고 해도 상식을 벗어난 말씀을 하시거나 그릇된 판단을 할 때마다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거든요. 물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만 옳다 우기지도 않아요.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는 타입이라. 저는 마침내 연애기간 3년 만에 결혼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결혼했으니 지금 거의 반년이 다 돼가네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는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남편처럼 무던한 편이시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딱 한 사람이겠죠? 지금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신 시어머니입니다. 남편과 연애하면서 겨우 한두 번 스치듯 인사드린 게 전부라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분인지 짐작을 못했는데 상견례 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결코 좋은 분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냐면 왜 보통 상견례 때는 자기 자식 칭찬보다 상대방을 띄워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연신 남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요즘 참 보기 드문 청년이다. 비록 많이 부족하겠지만 며느리로서 이뻐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받으신 시아버지 역시 저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해주시며 화답을 해주셨는데 막상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딱히 저를 까내리시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었고 또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많았다느니 아주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으신 겁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색해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다행히 시아버지와 남편이 중간에서 적당히 화제를 돌려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알아챘습니다. 전형적인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스타일이구나 하고요.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은 건 남편과 시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억지를 쓰거나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남편 역시 맞벌이를 하는데 집안일을 독박으로 시킬 수는 없다며 설거지나 청소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저런 모습 정도는 크게 걱정거리조차 되지도 않았고 이번처럼 대단한 사건으로 번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번 신정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희 친정이나 시가 모두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 딱히 음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정 때는 친정에 가고 구정 때는 시가에 가기로 미리 스케줄을 잡아놨었습니다. 하지만 신정이 다가오기 며칠 전에 친정엄마가 뒤늦게 심한 독감에 걸렸다며 저희 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가에 들리기로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말회식이 잡혀 있었거든요. 집에서 하루 쉬고 다음 날인 새해 첫날 아침 일찍 가려고 남편과 이야기가 끝내고 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웬만하면 저녁 늦게라도 하루 일찍 와서 자고 아침도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 그러면 저 피곤하다고 그냥 새해 첫날 가겠다고 말하라고
조용히 소근거리는 찰나 어머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갑자기 싸늘한 목소리로 니들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확 끊으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가 잘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남편은 먼저 시가로 출발하고 저는 회식 끝나고 시가로 바로 가기로 했죠. 마침 회식도 사실 참석하기 싫었는데다 시가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1차에만 얼굴 비추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 저한테도 딱히 나쁠 게 없어 보였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랑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은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남편을 데리러 왔더라고요. 사실 직행으로 가는 버스도 있어서 괜찮다고는 했는데 막상 남편 얼굴을 보니까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가에 도착을 했고 환한 얼굴로 반겨주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뭔가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저 혼자 버스 타고 와도 될 걸 굳이 자기 아들 힘들게 운전시켰다면서 못마땅해 하신 거죠. 솔직히 시가에 올 때는 제가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알아서 마중을 나온 걸 왜 제 탓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명절이고 하니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는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새벽 6시도 안 된 이른 시간이었는데 따라 나오라고 하시길래 옆에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몸을 돌렸죠. 그랬더니 제 팔을 휙 낚아채시면서 어제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자게 놔두랍니다. 남편은 오전 근무였고 저는 하루 풀근무에 회식까지 하고 왔다고 말씀드리려다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뭘 하시려는가 봤는데 갑자기 저보고 떡국을 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리 같은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제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시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달걀지단부터 김가루 준비까지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긴 했습니다. 물론 계란지단을 만들 때 제가 뭣도 모르고 계란을 풀어서 휘휘 젓고 있는 걸 보시고는 갑자기 제 손등을 탁 내려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단을 노른자랑 흰자를 따로 만들어야지 섞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야단을 치시긴 했어요. 그냥 좋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꼭 그렇게까지 무안을 주셔야 했을까 서운했습니다. 아무튼 여차저차 떡국 준비를 끝내고 상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우라고 나머지는 당신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제대로 씻고 옷도 입어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얼마가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아침상 준비 다 됐다고 부르셔서 나갔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어머니가 떠주시는 떡국을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전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골라드린 그릇 세트를 일부러 꺼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떡국이 담긴 그릇만 이빨이 조금 나가 있는 낡은 그릇인 거예요. 하다못해 반찬 담은 그릇들도 전부 제가 선물해드린 거였는데 어떻게 딱 제 것만 다른 건지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러셨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차피 심증뿐이잖아요. 그냥 몰랐다고 발뺌하면 오히려 저만 우스운 꼴이 될까봐 또 한 번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는데 제 떡국 안에는 떡밖에 없고 고기 한 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남편과 시아버지가 먹고 있는 걸 보니 아주 떡반 고기 반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숟가락을 안 뜨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거의 다 끓인 건데 입에 안 맞냐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 떡국에는 떡만 있고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냉동만두라도 있으면 넣고 끓일 걸. 혹시 냉장고에 만두 같은 거 있냐라며 빈정대듯이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떡국을 보더니 이게 뭐냐고 설마 먹는 걸로 며느리 기강 잡는 거 뭐 그런 거 하시냐며 농담 반 진담 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떡국에서 고기를 건져 저한테 주는데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미운 짓을 했길래 별거 아닌 걸로 마음 상하게 하시는지 다들 기분 좋게 보내야 할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거든요. 시아버지도 남편한테 설마 니네 엄마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아냐? 원래 니네 엄마 고기 안 좋아해서 일부러 당신이 먹으려고 푼 건데 그게 하필 며느리한테 갔나 보다 하시면서 제 떡국과 시어머니 떡국을 바꿔주시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셨는지 얼떨결에 제떡국을 받으셨고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는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설마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저를 달려주려 애쓰더라고요. 화는 많이 났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제때 제 편을 들어준 덕에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도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기자 한 거죠. 하지만 구정이 지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만두를 찾던 게 생각나셨다며 냉동만두는 영양가도 없고 조미료 투성이라고 직접 만두를 빚어 먹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결혼 초기라 딱히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해서 토요일 아침에 시가에 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이미 만두 빚을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군요. 업소에서나 쓸 법한 초대형 양은다라이에 만두소를 한가득 준비해 놓으셨길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냐 했더니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웃들한테도 나눠줄 거라고 하셨어요. 이걸 언제 다 빚나 앞이 캄캄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만두 빚기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다 만두소 준비부터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이미 밑준비를 다 해놓으신 시어머니의 수고도 있고 해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날은 시어머니가 들어가 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옆에 앉아서 그 두꺼운 손으로 만두를 같이 쪼물딱거리며 못난이 만두를 생산하고 있었고요.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만두를 만드는 거라 솔직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둘이서 하니 마치 데이트하는 것 같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결국 그만 턴 만두소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마 그날 저 혼자 만든 것만 한 200개는 될 겁니다.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앉은 자리에서 다 끝냈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하기는 하셨는데 옆에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계속해서 남편한테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최대한 남편을 빼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드디어 만두국을 끓일 시간이었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만두만 빚어내다 보니 엄청 허기가 지더군요. 그런데 만두국을 거의 다 끓였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앞집에 만두 좀 가져다 주라고요. 남편이 일단 식사부터 하고 자기가 가져다 준다 하는데도 꼭 저한테 시키시길래 후딱 다녀왔죠. 그리고 겨우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하려는데 순간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화감이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 숟가락으로 국물 안을 휘휘 저어보니 제 만두국에 들어있는 만두들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글쎄 남편이 만들다가 실패한 옆구리 터진 만두들만 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정말 그 순간 겨우 잡고 있던 제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제 그릇을 들고 일어나 싱크대로 성큼성큼 갖고 그대로 다 부어버렸네요. 그리곤 비닐봉지에다가 제가 만든 만두를 최대한 가득 담기 시작했습니다. 온 식구가 저의 돌발 행동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지 쳐다만 보고 있었고요. 만두를 대충 담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님 눈에는 제가 가족으로 안 보이시니 이거 가지고 가서 저희 집 가서 혼자 먹겠습니다. 만두 재료값은 제가 아침부터 일한 걸로 퉁치시고 그래도 모자르다고 생각되시면 아드님한테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붙잡길래 당장 싱크대에 가서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어떤 만두를 주셨는지 확인이나 해보라고 말하며 뿌리쳐버렸죠. 그 길로 남편도 두고 저 혼자서 차 끌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네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씩씩대며 혼자서 분을 삭히고 있었는데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탓하기는커녕 덕분에 진짜 오랜만에 대중교통 타고 집에 왔다며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다고 씩 웃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오는 길이라며 자기도 자기지만 아버지가 더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줘서 고맙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 안 생기게 자기가 중간에서 더 신경 쓸 테니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머리로는 쉽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남편이 그날따라 더 든든하게 느껴졌네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도 전화를 하셔서 따로 사과를 하셨고요. 전에 듣기론 그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남편 두 명한테 엄청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가에 안 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만한 일로 발길 끊고 자시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하던 대로 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도 이번 일을 겪으셨으니 같은 실수는 안 하시겠죠. 며느리만 보면 아들 뺏어간 여자로 생각해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제가 직접 경험하니 정말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과 시아버지도 있고 무엇보다 기죽지 않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저를 믿고 앞으로도 똑부러지게 잘 살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